You and I left a good life behind a long time ago, my friend. 네, 안녕하세요. 신선한 아재 감성으로 이야기하는 컨텐츠 리뷰, 컨텐츠 잡담회입니다. 저는 진컨잡의 유수연이고요. 오늘도 저와 함께할 해독의 유마진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웨일랜더였던 해독의 융아지입니다. 네, 저희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진컨잡 이 대망의 이 시작을 알리는 컨텐츠 존윅 4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존윅 4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컴백 예고 방송에서 예고 드린 것처럼 이제 저희의 감상을 좀 이제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거라 생각했는데 그렇게만 하면은 시간이 너무 짧을 것 같아서 대충 정말 대충 존윅의 전작부터 이 4에 이르기까지 얘기를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제 그 존윅 그 1편 있잖아요. 그때 이제 제 기억에 그 존윅의 영화 광고가 붙은 이제 택시를 봤는데 솔직히 그때 이렇게 존윅이란 시리즈가 이렇게 어떤 좀 프랜차이즈화 될 줄 몰랐어요. 저는. 그건 아마 제작사에서도 몰랐을 것 같은데. 네. 내가 그런 인상을 받은 이유가 뭐냐면은 존윅만 광고를 하는 게 아니라 제 기억에 존윅이랑 뭐 다른 영화랑 약간 세트로 묶어서 광고를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뭐 그렇게 뭐 힘준 영화는 아니구나. 그냥 이제 키아누 리브스 영화 중에서 그냥 뭐 약간 좀 솔직히 망한 것도 많고 약간 이제 뭐 키아누 형 나왔다고 뭐 다 잘 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 키아누 필모 중에 그냥 하나를 차지할 정도의 영화겠거니 라고 했는데 이렇게 장기 시리즈가 될 줄은 전 몰랐습니다. 그렇지. 왜냐면 1편만 보면 사실은 1편에서 끝나도 되는 스토리고 그 내용인데 네. 아마 제작사 측에서 이거 돈이 짭짤하구만. 가져가야겠어 하면서 이제 2편, 4편, 지금 5편도 뭐 나올다 안 나온다 뭐 얘기가 이제 있기는 있는데 이런 거대 프랜차이즈를 뭐 4편으로 완전히 종집을 짓기 좀 아깝긴 하겠지. 지금은 뭐 그렇지. 스피노프 드라마나 뭐 네. 다른 시리즈로 나온다 그러니까. 아무튼 저는 처음에 이거를 저는 극장에서 안 봤었는데 네, 저도 안 봤어요. 나중에 따로 봤어요. 그때는 솔직히 난 좀 망할 줄 알았어. 존윅 그냥. 네. 근데 보고 깜짝 놀랐었는데 액션을 보고 이제 기존의 이제 스타일과 전혀 다른 그런 연출 방법을 보고 굉장히 놀라긴 했었는데 4편에 이르러서 보면은 진짜 아마 존윅 4를 보고 나면 기존의 다른 어떤 액션 영화를 봐도 별로 감흥이 안 올 것 같다는 좀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존윅이란 이 프랜차이즈 의의는 이제 정말 스토리는 그냥 개나 줘버리고 그냥 이제 정말 액션 순도 높은 액션 거기에 그냥 집중했다. 사실은 1편부터가 스토리가 없잖아요. 있는데 아주 심플한. 네. 그러니까 솔직히 그때부터도 그냥 정말 이 영화는 대놓고 그냥 액션 그 하나만 그렇지 우리가 옹박 보면서 뭐 스토리를 뭐 그렇긴 하지. 보진 않는 것처럼 그치. 그냥 스토리는 하나지. 복수. 네 그러니까 그거죠. 그냥 최소한의 관객들이 보고서 얘가 이래서 이렇게 쌈박질 하는구나 이런 사람 죽이는구나 그냥 그 정도만 이제 알 수 있을 정도의 그냥 그거지. 그러니까 관객인 나도 그래 어차피 이 영화는 액션 보려고 보는 영화니까 굳이 뭐 나도 그렇게 심플하게 뇌를 비운 채로 그냥 이제 키아누의 멋진 액션만 보면 되지. 그렇지. 액션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뭐랄까 이 기대치를 엄청 충족시킨달까. 네. 그 카타르시스? 그렇죠. 그런 게 느껴지죠. 그리고 또 이제 나름대로 그래도 되게 내용 자체는 황당무계하지만 그래도 또 어떻게 보면 그 액션 자체는 되게 좀 리얼 액션을 그 당시로서는 추구했다고 그때 평을 들은 걸로 기억나는데 왜냐면 이제 그동안 또 우리가 좋아하는 막 그 옛날 주윤발의 홍콩 영화 이런 것도 보면은 이제 막 무한 탄창 막 쏘고 있잖아요. 총알이 계속 나가는 총을 마법의 총을 쏘고 있는데 은근히 이제 존윅은 다 그거 다 지킨다는 거지. 엄청나게 계산돼 있죠. 딱 열 몇 발 쏘면 딱딱딱 그 제깍제깍 재장전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도 본인 찬탕 그 총알이 다 떨어지면은 상대방의 이제 무기를 탈취해서 계속 이제 적을 제압해 나가는 그렇지. 그런 방법들이라던가. 그래서 내용 자체는 약간 말이 안 되는 되게 비현실적인 내용인데 그런 디테일의 그 설정을 되게 현실적으로 해놓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진짜 이게 진짜 킬러들은 이렇게 하나? 약간 이렇게 속아 넘어갈
그렇죠. 그런 느낌도 있고 실제로 거기 나오는 총기들이 다 커스터마이징된 그 실제 존재하는 총기들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총기 마스터에게 존윅이 아니 그 키아누 형이 직접 그 트레이닝 받는 장면들도 그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실제 킬러가 돼가는 것 같긴 한데 존윅이 방금도 존윅이라 그랬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억하는 키아누의 많은 캐릭터 있잖아요. 네오도 있고. 근데 어느 순간 근데 존윅이 제가 아까 망할 것 같다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키아누의 모습을 대표하는 게 그치. 캐릭터가 존윅이 돼버렸어. 매트릭스는 이제 네. 먼 옛날이 됐네요. 그러니까 그 약간 머리 짧아가지고 그때 선글라스 꼈던 그 모습이 이제 잘 이제 기억이 안 나고 지금 키아누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는 그 그치, 약간 단발머리에 여기 수염 있는 그런 모습. 근데 진짜 그 모습이 어울리는 것 같아 되게. 네, 왜냐면 이제 우리가 그때 엑설런트 어드벤처 3 때도 얘기했지만 수염 없으니까 좀 나이 든 티가 많이 나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왠지 또 수염이 있다가 없으니까 조금 밋밋한 느낌? 허전하더라고. 그런 느낌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모로 좀 나이도 좀 커버할 수 있고 이게 수염 있는 게 확실히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이게 오죽하면은 지금 이제 최근에 매트릭스 새로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존윅이야 모습이. 이게 존윅 신작인지 매트릭스 신작인지 알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게다가 왜 모피어스 왜 안 나와? 로렌스 피시번 왜 안 나와? 로렌스 피시번은 존윅 4에 나오죠. 그러니까 참 계속 같이 하네. 뭔가 캐릭터가 비슷하니까는 약간 시리즈도 약간 혼동되려고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 존윅은 이제 이렇게 개를 죽여서 그렇게 그 멍청한 마피아 아들이 개를 죽이는 바람에 걔보다도 그 걔는 이제 자신이 진짜 사랑하던 와이프 그렇지, 아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 대신 이제 생을 같이 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제 반려견이 된 건데 그 개를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유산인 그 개를 죽였다는 거에 그 분노한 그렇죠. 존윅이 이제 복수를 행하는 내용이 이제 시리즈가 갈수록 이제 복수가 빵빵빵 나중에 빡 터지는 스케일이 올라갔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필이면 그 반려견 죽이는 바람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1편부터 이제 그 전설의 킬러라는 존윅의 이제 그 명성이 나오면서 연필로 사람을 죽였다는 나서 이제 그 자기 집 그 바닥에 봉인해 놨던 자신의 장비들을 꺼내게 만들어 가지고 이제 무수한 학살극을 펼치게 되는데 그래서 그 존윅이 그렇게 1편에서 의외로 그렇게 뭔가 좀 꽤 큰 성공을 거두면서 바로 이제 2편이 나와가지고 2편은 이제 2편에서 그거 나온 거죠. 그 호텔 콘티넨탈. 네. 그래서 4편에서 무너지게 된. 네, 그 킬러들의 어떤 공동체, 네. 약간 공동 연합체 같은 뭐 그런 느낌. 그래서 이제 그런 세계관이 나오게 되고, 전 2편은 이제 그 여자 킬러가 기억나더라고요. 기억에 남더라고. 근데 뭐 2편도 뭐 1편과 더불어 어쨌든 이제 그 택티컬한 이제 액션, 그 존윅이 확립해 놓은 네. 꼬박꼬박 장전 잘 하면서 총 잘 뺏으면서. 그러니까 보면 존윅의 싸우는 모습이 되게 막 엄청 멋있진 않거든 솔직히. 엄청 스타일리시하거나 엄청 멋있는 건 아니거든. 이제 현실적으로 최대한 그렇죠. 왜냐면 그 전에 그 뭐 테이큰이나 또 다른 무슨 뭐 본 네, 시리즈 본이나 같은 이제 거 이런 봐도 거는 엄청나게 그 컷을 잘게 쪼개놔가지고 굉장히 스피디하면서 뭔가 긴박감 넘치는 연출을 해놨는데 존윅은 뭔가 구르고 뭐 이렇게 제압하고 그렇지. 이런 거를 한 번에 쭉 롱테이크 같은 게 많은데 그걸 그대로 보여주다 보니까는 약간 액션은 심심한가 하는데 그게 이제 굉장히 현실적인 싸움이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주짓수랑 또 그 총기 사용을 뭐 건지수라고 네, 하던데 건지수라고 하더라고. 예. 그래서 그거 두 개를 합쳐 놓으니까는 진짜 색다른 액션이 이제 탄생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어쨌든 존윅만의 약간 액션 스타일 확립하고 사실은 이제 그 명성치고 생각보다 그렇게 막 진짜 어떤 인간을 초월한 움직임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어디까지 지극히 인간적인 움직임이지만 어쨌든 그치. 혼자서 그렇게 여러 명을 다 이렇게 사살하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막 옛날 홍콩 영화라든가 그런 것처럼 정말 진짜 막 미친 듯한 어떤 그런 스피드와 어떤 정말 자기는 모냥 전혀 안 빠지고 막 그렇게 죽이는 게 아니라 사실 존윅도 열심히 맞고 열심히 구르고 그치. 열심히 흑투성이가 되면서
예, 그러고 근데 그게 오히려 더 그냥 그러게 뭐 현실적인 아무리 뭐 전설의 킬러라 할지라도 어쨌든 간에 다대 1로 싸우는데 그렇죠. 저 정도 고생은 하는 게 맞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2까지 이제 그냥 그렇게 극장에서는 안 보고 그냥 이제 나중에 이제 찾아서 보다가 그래서 이제 이거 그래도 좀 참 액션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는 영화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3편 같은 경우는 이제 3편 저랑 마지님이랑 같이 봤죠. 극장에서 몇 년 전에 해독 패밀리와 함께. 그래서 그때도 보면서 이제 3편은 제가 기억나는 거는 야 드디어 이제 책으로도 사람을 죽이는구나 이제. 그러니까 어떤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사람을 죽일까. 근데 초장부터 책으로 사람을 죽이더라고. 그래서 뭐 그 책 두꺼운 책은 뭐 거의 벽돌이나 마찬가지니까. 그 책으로 사람 죽이고 뭐 또 할리베리가 또 이렇게 나와가지고 전체 할리베리 좋아하는 배우라서 맞아요. 할리베리가 또 새로운 킬러로 나오는데 되게 그 키아누랑 잘 어울려서 저는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또 이 존윅에 나오는 그 주요 킬러들은 다 이 애견인들, 애견인들, 개를 사랑하는 킬러 모임. 또 3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오토바이 씬도 있었고 그 악녀에서 뭐 영감을 받았다고 유명한 그 씬과. 근데 이제 조금 제가 근데 인터넷을 보면은 3편에 대한 여론이 좀 많이 안 좋습니다. 저는 되게 뭐 3편 별 불만 없는데 이제 3편이 좀 되게 망작 취급하더라고 되게. 약간 이제 좀 지루한 느낌? 액션은 되게 스케일이 크고 저거 한데 저도 그래서 3편을 보고 나서 뭔가 확 지나가긴 지나갔는데 약간 남는 게 없어서 약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하지만 이제 4편을 보고 나면은 뭔가 1편, 2편 올라왔다가 3편은 뭐 그대로 가는 듯 하다가 4편에서 빵 터지는 이 느낌도 네.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3편 이제 욕먹는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저도 좀 그때 그 극장에서 약간 저건 좀 싶었던 장면이 있었는데 그 이제 2대1로 싸우잖아요. 그 닌자 같은 애들이랑. 근데 걔네가 봐주잖아 존윅을. 난 거기서 이런 장면은 좀 아니지 않나. 아니 갑자기 무슨 솔직히 그게 너무 걔네가 맘만 먹으면 존윅 거기서 죽었어 그냥. 그치. 죽는 장면인데 굳이 저 존윅 씨 당신의 팬입니다 뭐 하면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거 사실 그것도 그리고 이제 어떤 우리는 되게 존윅의 그 막 전설의 킬러 막 그 명성을 보고 있는데 우리 관객들은 근데 저건 너무 운과 그냥 그런 거에 기댄 장면 아닌가. 그 후덜덜한 존윅인데 저 닌자들의 자비가 아니었으면은 바로 여기서 죽었네 존윅. 그치. 끝이었네. 시리즈 안 나왔네. 그 뭐 조연급인 그 2명의 닌자들한테 생명을 잃을 뻔했다는 게 난 그게 그리고 걔네가 봐준다는 게 나는 난 이미 거기서 존윅은 진 거 아닌가. 뭐 존윅 다 이길 수야 없겠지만은 네. 어쨌든 관객이 납득할 수 없을 만한 장면이 나오면 관객들은 이건 아니지 하면서 네. 이제 평점이 낮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너무 존윅의 카리스마를 너무 떨어뜨려 버리고 그 장면은 난 좀 굳이 그 장면을 넣었을 필요가 있을까 싶더라고. 그런 게 있죠. 가뜩이나 솔직히 키아누 형 그 매트릭스 때부터 보면 솔직히 그 맨몸 액션은 솔직히 별로란 말이야 솔직히. 느릿느릿해가지고. 그리고 또 그게 키아누의 이제 신체적 특성상 그렇지 팔다리가 길다 보니까. 키가 크고 이제 팔다리가 긴 사람들이 이게 좀 액션이 잘 안 나오는 경향이 있긴 있죠. 그랬는데 아무튼 저도 그 장면은 좀 너무 좀 별로였습니다. 그냥 이건 아닌 것 같은데. 3편의 좀 가장 큰 단점. 그리고 3편에서 이제 마크 다카코스가 나왔죠. 늑대의 후예들이나 뭐 이제 크라잉 프리맨을 했었던 네. 근데 사실 그분도 아시아계지만 사실은 그분이 뭐 오리지널 아시아인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죠. 되게 굉장히 어설픈 일본어를 해서 그것도 좀 약간 솔직히 3편, 4편 조금 약간 공통적으로 이제 나도 좀 느낀 건데 약간의 와페니즘이 좀 있어. 약간 일봉이 좀 있어. 딱 그 소위 서양인들이 생각하는 그 특유의 일본 그 일본에 대한 판타지죠. 그렇죠. 일본의 판타지. 닌자의 나라. 그렇지. 마크 다카코스가 뭐 잘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어쨌든 되게 은근히 좀 이제 오래전부터 액션 배우로서 캐릭터가 있던 분이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크라임 프리맨 영화 하지 주인공 하지. 그래서
또 이제 그런 약간 좀 네임 밸류가 있는 이제 그 액션 배우가 또 3편에서 뭔가 키아누와 한판 붙었다는 거. 약간 우리가 이제 그 분노의 질주를 볼 때마다 자꾸만 늘어나잖아요. 유명 배우들이. 저는 이거 개런티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싶을 정도로 점점점 유명 배우 자꾸만 늘어 한판 나올 때마다 그런 거면 조닉도 약간 조금 이제 그런 느낌이 약간 세계관이 이제 확장되다 보니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1편은 되게 심플해서 그냥 그 존윅을 따라가면서 그냥 복습만 보면 되는데 2편, 3편, 4편 될 때마다 이게 뭔가 세계관이 넓어지니까는 볼 사람도 많아지고 생각해야 될 것도 많고 아 얘랑 쟤랑 이런 관계구나 하니까는 뒤쪽이 되게 재미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 맞아요. 뒤로 갈수록 아이 1편 짱. 그렇지. 근데 저는 3편 근데 되게 그 극장 딱 마지막 나올 때 좀 전율이 잃었거든요. 3편에서. 왜냐면 3편 스토리상 이제 존윅이 완전히 이제 그거 어떻게 보면 약간 그 땅에 떨어진 그거잖아요. 약간 스토리상으로 이제 정말 누구도 믿을 사람이 없고 막 그쵸. 완전 다 배신당한 이제 그거에서 마지막에 그 모피어스가 아예 자꾸 모피어스라고 하자 그냥 우리 어차피 다 모피어스라고 하니까 그래서 모피어스가 너 많이 열받냐 그러니까 거기서 키아누 형이 딱 할 때 그때 되게 전율이 딱 그 올라갔고 진짜 그 딱 그 고개 약간 흔들면서 할 때 그때 너무 멋있어가지고 그래서 3편 마지막에 거기서 뭔가 소름 돋았는데 4편 시작할 때 그 또 네, 나오잖아. 하길래 간지 폭풍 하나만으로 네. 사람들을 이렇게 카타르시스를 줄 수 있나. 그러니까 존윅의 명대사는 예하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3편 봤던 게 벌써 몇 년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극장 나오면서 막 이거 딱 봐도 4편 나올 각인데 그렇죠. 이건 보나마나 스토리가 지금 딱 바로 이어져야 될 스토리라 가지고 막 4편 언제 나올까 했는데 벌써 세월이 흘러 4편이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4편은 뭐 일단 그게 가장 중요하죠. 드디어 이제 이 쿵푸 고수 전설의 이 속사포 주목 견자단에 드디어 이제 견자단이 조닉과 맞붙게 되는 이 유니버스까지 왔다는. 그래서 딱 그 아까 유마진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간지 폭풍의 또 예하로 시작하면서 이제 시작하는데 사실 이제 저는 솔직히 4편까지 보는데 스토리가 뭔지 몰라요. 저는 좀 나는 뭔지 모르겠어. 그냥 뭐 자꾸 어디 왔다 갔다 하는데 저는 어차피 스토리 뭐 별 관심이 없어가지고 근데 그냥 재밌게 봐요. 스토리는 모르지만 그래서 어쨌든 이제 스토리가 뭐 스토리 모르겠지만 어쨌든 4편 시작돼가지고 또 굳이 또 일본에 또 가더라고. 일본에 가서 역시나 또 내가 생각한 정말 제가 그 일본 편은 그러니까 일본 파트는 느끼는 게 서양인들이 생각하는 일본이란 어떤 모든 판타지를 다 모아놓은 일본은 저렇게 뭔가 다들 기업도 닌자들이 저렇게 있어가지고 아니 약간 이런 거예요. 4편은 3편까지 너무 많이 보여줘서 진짜 긁어낼 수 있을 만큼 다 긁어낸 것 같아. 그러니까는 그런 이미지 있잖아요. 색감이라든지 그런 걸 뽑아내려고 그 일본 편은 사실은 뭐 없어도 스토리상 크게 적은 없지만은 거기서 나왔었던 그런 그 촬영 기법, 그 색감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은 굉장히 이제 눈이 현란하게 약간 좀 눈요기가 되는 그런 장면이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 들고 동양 사람들 볼 때는 약간 또 나왔네 그런데 또 서양 사람들이 보면은 야 신비하다 또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어서 사실 이렇게 한국인으로 보기에는 참 허무맹랑하게 그지없는 그런 건데 아무튼 뭐 그러니까 서양인들이 생각하는 일본이란 나라의 판타지를 모두 모아놓은 그치. 그 일본 파트. 그래서 나는 그 저거는 약간 궁금하더라고. 실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아마 색감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도쿄 여행은 가봤었는데 오사카 지하철은 안 타봤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그 컨티넨탈에서 싸우고 나와가지고 이제 같이 그 누구 아키라랑 같이 지하철 타는데 지하철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일본 지하철이 저렇게 좋은가? 멋있는데 우리나라 새로 만든 그 4호선에 있는 그 새 지하철하고 비슷한데 이러면서 그래서 일본도 사실 가면은 그 생각해 보면은 굳이 거기 가서 그렇게 또 괜히 사람들 죽게 만들 필요가 있었나 싶은 느낌인데 뭐 아무튼 일본 가가지고 이제 왜냐면 또 유명 배우가 나오니까 사나다 히로유키가 나오니까 그렇죠. 이분도 참 그 헐리우드 영화에서 단골로 나오는 일본 배우 중에 어떻게 보면은 약간 처음에 제작할 때
일본하고 중국을 좀 베이스로 좀 이 티켓을 끌어올려는 그런 그렇지. 것도 음.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그런 들더라고요. 것도 있지. 음. 그래서 어쨌든 뭐 저런 판타지를 충족시키기엔 일본이라는 뭐 나라가 워낙에 그렇죠. 이제 그런 대표적인 이미지들이 있다 보니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다 집대성한 느낌. 근데 난 좀 일본 파트 보면서 근데 굳이 왜 자꾸 영어랑 일본어 왜 섞어 쓰는 건지 난 좀 그 이해가 안 돼가지고 아니 그 뭐 좀 그게 너무 당위성이 없어. 그 일본어랑 영어랑 같이 섞어 쓰는 게 그 왜 굳이 그렇다고 자기들끼리 있을 때 일본어 쓰는 것도 아니야 또 보면은 그 딸이랑 얘기할 때 일본어 쓰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왜 자꾸 일본어랑 영어랑 자꾸 왜 섞어 쓰지? 그냥 혼란스럽게. 그렇네. 네. 아 좀 당위성이 없어. 난 또 아니면 자기들끼리 얘기할 땐 일본어를 쓰면 내가 뭐 이렇게 자막 나오고 하면은 뭐 이해를 하겠는데 딱히 딸이랑 얘기할 때도 영어를 썼다 일본어를 썼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나는 왜 굳이 그리고 뭐 저도 제가 뭐 이렇게 막 일본어 뭐 이렇게 리스닝이 뭐 좋다고 할 수는 없는데 유독 약간 왜 일본 사람들도 일본어를 이렇게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 약간 그게 있어가지고 그리고 제발 난 속으로 조마조마했어. 아 제발 키아누 형은 일본어 하지 마라 제발. 아. 또 어설픈 또 일본어 할 거면 하지 마. 뭐 그 킬빌도 그렇고 꼭 이 서양 배우들이 꼭 무슨 그거 그 일본어를 굳이 어설프게 한두 마디씩 하려고 그러는데 일본 사람들은 되게 어색할 텐데. 아 당연히 어색하지. 서양 사람들이 한국 하면 말하면 그렇지. 되게 한국말 하면 어색한 것처럼. 것처럼. 응. 근데 한국 사람 내가 들어도 일본어가 어색해. 그거는. 그래서 굳이 제발 키아누 형 일본어 한 마디는 하지 말아줘 생각했는데 역시나 또 뭔 말인지도 알아들 수 없는 일본어를 하더라고. 정체불명의 일본어를. 자막을 봐야지. 그렇지. 그리고 이제 저는 또 그 요번에 그 아키라로 나왔던 이제 그 사나다 히로유키가 맡은 캐릭터 딸로 나왔던 네. 리나 사와야마라는 캐릭터가 근데 사실 헐리우드 영화 보면은 제가 이거 존이 팜플렛을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팜플렛에서 얼마 전에 그 보면서 갖고 왔는데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뭐 어떤 걸? 아, 사람들이 몰랐는데 이런 거 하더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 존이 그렇네. 이게 되게 비슷하게 되는 사람들이 아, 있던데. 그렇네? 응. 되나? 조금 더. 좀 약간 이런 느낌이긴 한데.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 딸 이제 딱 봤을 때 되게 왠지 모델일 것 같다 했는데 역시나 모델이더라고. 뭔가 생긴거나 이렇게 길쭉길쭉한 게 네. 약간 그런 느낌이 있죠. 모델 겸 뮤지션이라고 하더라고요. 아하. 난 그리고 좀 그게 의아했던 게 분명히 이제 이번 4편의 빌런이 이제 그 뭐 최고 회의의 그 후작이다 후작. 후작. 얘 이름 뭐였냐? 그라몽 후작. 빌 스카스가드가 이제 분한 네. 이 후작이 이제 요번에 보스잖아. 보스 겸 라이벌인데 왜 얘네 부하들이 왜 일본 무사틱한 갑옷을 입고 있는지 난 그게 조금 의아해가지고 그 일본 파트에서 그 이제 최고 회의에 그 부하들이 와서 습격을 하잖아요. 그 방탄복 예, 비슷한 거 입고 검은색 있을 옷 때? 입은 애들. 난 쟤네가 왜 일본식 옷을 입고 있지 약간 그냥 해가지고. 일본에 있는 사람들을 섭외한 거 아닐까요? 그래서 그런가? 모르죠. 그러니까 나는 이 사나다 히로유키랑 이 딸 있는 이 아군이 그 갑옷을 입은 게 아니고 후작내 애들이 갑옷을 입고 있길래 왜 쟤네가 일본식 갑옷을 입고 있지? 난 그게 좀 이해가 안 됐었어가지고. 그러니까는 그 사나다 뭐지 일본 콘티넨탈 측 말고 그 후자 그러니까는 그 최고 의회가 전 세계적으로 어쨌든 그 뭐랄까 이렇게 넓게 가지고 있다 영향력이 크다 뭐 약간 이런 최고의 일본 지부야 그래서 그런 건가? 뭐 일본 지부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만큼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큰 그 집단이다. 그 누구도 우리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다. 약간 이런 느낌? 네. 그래서 저는 그게 개인적으로 약간 궁금해가지고 왜 정작 일본 애들은 저런 옷 안 입었는데 왜 후작 부하들이 저 옷을 입고 있지? 약간 좀 그게 궁금했었습니다. 그러네. 그래서 아무튼 뭐 이제 또 어째 쌈박질하는 게 주 내용이니까 존이군. 저거 좋았어요. 쌍절곤. 맞아 멋있죠. 거기서 또 이제 약간 롱테이크랑 또 거기서 이제 또 고군분투하는 존익의 모습이 나오죠.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견자단이 이제 케인이라는 캐릭터로 나오는데 역시 견자단이기 때문에 멋있게 나오죠.
그렇습니다. 선글라스가 그리고 라이방이 너무 어울리고 따지면은 키아누 형도 라이방 되게 어울리는데 사이버펑크에서도 그렇게 라이방 쓰고 나왔었고 그런데 이제 역시나 견제단이기 때문에 완전 100% 순도 악역이 아니야. 나는 이미 처음부터 예상했어. 견제단이 100% 악역일 리가 없다. 근데 역시나 이제 뭔가 사연 있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딸을 저 멀리서 먼 발치에서 지켜보는 그리고 시각장애인이야. 그래서 의외로 이게 시각장애인 좀 핸디캡이 좀 있죠. 그렇죠. 근데 그래서 시각장애인 아니면 너무 세니까 조금 조금 핸디캡을 줬나 보다. 그렇기도 하죠. 만약에 지각장애인이 아닌 완전히 이제 그냥 평범한 모든 그 사람하고 똑같은 정도의 그 뭔가 신체 능력을 갖고 있는 존윅하고 같은 상태라고 보면은 그러면 존윅 못 이겨. 뭔가 존윅이 더 좀 낮아질 것 같은 그런 느낌. 네. 그러니까 뭔가 밸런스를 맞춘 느낌. 그렇지. 좀 그런 것도 있죠. 시력이라도 좀 없어야 그나마 존윅이 좀 비벼볼 수 있는 네. 그런. 왜냐면 제가 특히나 이제 그 일본 파트에서도 이제 견제는 처음으로 이제 액션 나오잖아요. 근데 이 펀치 스피드 이거 나오잖아 이거. 견제단 이거 잘하잖아 이거 되게. 뭔가 연문이 생각나는 어이. 듯한. 그 막 그 지팡이로 막 애들 패면서 막 이거 나오는데 내가 딱 보는 순간 존윅 못 이길 것 같은데 되는 건데 역시 견제단이다.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 그리고 솔직히 그러니까 존윅보다 견제단 보니까 존윅 너무 느려. 키아누 너무 느릿느릿해. 일단 뭐 스피드감에서는 뭐 쿵푸라든지 그 홍콩 네. 무술에 비해서는 확실히 그런 뭐 주짓수라든지 그런 유술기를 베이스로 한 그 무술은 좀 이렇게 재미가 없죠. 네. 느릿느릿하고 그래서 사실은 존윅이 액션 혁명이라도 하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총은 원래 항상 그 원거리 그 무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멀리서 이제 사람들을 죽이고 저격한다거나 그런 용도. 그다음에 주짓수라던가 유술기들은 굉장히 느릿느릿하고 재미가 없으니까는 액션 영화에서 원래 기피하는 무술 중에 하나였다 그러더라고요. 화려하지 않아서. 네. 근데 이제 이거는 총을 최근거리용 무기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 액션 영화에서 재미없을 것 같은 주짓수를 거의 베이스로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다른 액션 영화에서는 제일 피해야 될 거 두 개를 같이 붙여가지고 제일 그러게. 멋있는 액션을 만드는 게 이거 대단하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신장르를 개척했다는 게 의의가 있죠. 뭐.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것과는 별개로 그냥 견제단을 봐버리니까 되게 뭔가 확실히 너무 이렇게 속이 시원하더라고. 그렇죠. 역시 견제단은 스피디하고 빠르고 역시 내가 선호하는 액션 스타일은 그리고 그거다 보니까. 액션 스타일도 스타일인데 견자단은 실제로 고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무잖아. 그러니까 진짜 고수가 하는 무술이 이 정도의 느낌이라는 게 화면에서도 딱 보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래서 너무 격차가 심한 것 같은데. 그 제가 딱 그 우리 전에 그 리세레폰 4에서 이연걸 어떻게 이기나 그런 느낌이라. 그렇지. 너무 딱 그 견자단 처음에 액션 보는 순간 역시 견자단이다 그 생각을 해버렸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이제 또 그런 걸 기대하고 견자단을 그렇지 캐스팅했겠죠. 뭐. 그러니까 이제 키아누의 약간 좀 부족한 점을 단점을 또 보완하는 거니까 견자단 나와서 또 이제 멋진 액션을 보여줘야 그렇죠. 또 영화 전체적으로 또 이제 그런 느낌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 존윅 4가 근데 3시간이에요. 상영 시간이. 그렇지. 저는 그래서 예매를 하고서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3시간? 액션 영화가 3시간까지 갈 게 있나? 그래서 전 진짜 존윅 같은 영화가 3시간을 어떻게 채우지? 약간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솔직히 이제 저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존윅을 봤는데 제가 그날 조금 일찍 일어났어요. 그래서 잠이 좀 모자랐어. 존윅 보면서 졸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약간 졸았어요, 존윅 보다가. 근데 이제 존윅 4가 요번에 약간 좀 진지함의 함량이 좀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스토리적으로 이제 지금 시점에서 이제 이게 뭐 지금 다음 편이 나온다 안 나온다 뭐 이게 왈가왈부가 많은데 스토리적으로 어쨌든 저는 좀 다 보고 난 다음에 이거 다음 편 나올 수 있나?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약간 이게 그 마지막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진지한 느낌을 많이 함유한 건가?
그런 것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영화가 되게 긴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때려부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이제 또 서사가 있어야 되고 스토리. 뭔가 이제 마지막을 위해서 천천히 이제 빌드업을 해가는 부분들이 이제 그렇긴 한데 저는 처음에 이게 한 169분인가 하는 거 어쨌든 거의 3시간 된단 말이에요. 2시간 네. 후반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4랑 5랑 두 개 합친 건가? 아, 그럴지도. 나는 그렇게 생각을 네. 했어가지고 그래서 저 중간에 그 일본 파트 이거 전 약간 졸았어요. 졸아서 뭐 중간중간 약간 조금 내 기억이 안 나고 그리고 갑자기 후반부에 얘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어.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근데 이제 제가 왜 후반부에 잠이 깼냐면은 이제 후반부에 다 몰아치거든요. 폭풍우처럼 액션이. 특히 저는 거기서 깼으면 개선문에서 개선문 개선문 로터리부터 좋았어. 눈이 뜨였어. 오 나도 모르게 잠이 깼습니다.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이게 얘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은 모르겠는데 아무튼 개선문에서부터 잠이 깨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아주 근데 진짜 보면서 정말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앞에는 안 봐도 개선문부터 보면은 거의 그러니까. 뭐 전익보는 다 봤다라고 볼 수 있지. 그게 핵심이야. 개선문하고 계단 두 개만 보면 계단, 개선문과 계단. 개선문 진짜 로터리나 진짜 저거 어떻게 찍었지 진짜. 아니 아무리 그거를 영화 촬영을 위해서 짜고 해도 너무 위험해 보이고 너무 진짜 같고. 심지어는 키아누가 실제로 운전을 했다는 게 좀 아 예. 거의 본인이 다 했다 그러더라고. 네. 신기하던데. 어떤 개선문 로터리 씬은 정말 예술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래서 이제 지금 조닉 4 이제 그 광고 버스에 붙은 거 보면은 이 문짝이 없는 차를 타고 있잖아요. 네. 이거 문짝 없는 차 이거. 나는 왜 문짝이 없는 차를 타고 있지 생각했는데 그 장면이 거기서 나와 개선문에서. 그렇지. 왜 문짝이 없는 차를 왜 탔나 했더니 저기서 나오는 거였구나. 그래서 아니 차는 좋은 차잖아. 근데 그 포스터에 문짝이 없는 차라 가지고 왜 문짝이 없지 이랬는데 이제 그래서 그래서 이제 문짝이 없는 차를 타고 이제 개선문 거기 벗어나 가지고 이제 그 전설의 222계단 네, 거기서 이제 정말 또 정말 감탄스러운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얘기했던 막 그 초콜릿이라던가 그치 레이드나 무슨 네. 그런 뭐야 저기 태국 네 태국의 약간 그 정말 하드코어한 하드코어한 그 액션을 다시 재현한 듯한 약간 그런 네. 느낌이었지. 근데 실제로도 감독이 그 자기가 인생 영화로 뽑는 그 액션 영화 중에 그 영화들이 포함되어 있더라고. 정말 많은 그 스턴트맨이나 배우들이 죽어나가지 않았을까 싶더라고 되게. 근데 저는 신기했던 게 그 개선문의 장면도 굉장히 멋있었는데 그 계단을 보면서 이 계단은 진짜로 구른 건지 찍은 건지 뭘 어떻게 한 건지 네.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아무리 봐도 그거를 어떻게 특수 효과로 하진 못할 것 같은데. 근데 특수 효과가 아니고 키아누가 웬만한 신 빼고는 다 자기가 찍었대요. 진짜 키아누가 굴렀다고 그거를 계단을? 근데 신기하더라고. 나 그거 보면서 저 키아누 죽는 거 아닌가 했는데 나 진짜. 아니, 그러니까 대역도 쓰긴 썼는데 네. 웬만한 장면 빼고는 거의 자기가 찍었다고 그러더라고. 그 저희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진짜 그 계단에서 그 계단 높은 계단이에요. 맞아요. 그 계단 수도 많아. 근데 그 꼭대기부터 아래까지 진짜 계속 굴러. 마치 나는 그 나이트메어 그 6인가 5가 생각났어 그거. 부르고 끝없이 굴러가. 그 내리막길 굴러가는 게 생각나더라고 머릿속에서. 근데 지금 설마 키아누가 세계적인 배우인데 그리고 나이도 이제 이게 나이도 있으신데 키아누 거의 60 다 돼갈 텐데. 그러니까 결코 젊으신 나이가 아닌데 키아누 리브스가 근데 설마 저걸 진짜 다 찍진 않았겠지 난 계속 그 생각을 했거든. 너무 굴러가지고 저 죽는 거 아닌가 조닉 저러다가. 그래서 나는 그 양복 안쪽에 무슨 이렇게 뭐 이렇게 보호구라고 또 착용하고 부르는 건가. 근데 아무리 보고 착용해도 그렇게 굴러버리면은 저는 그 진짜 그 계단 구르는 씬 난 진짜 계단 구르는 것뿐만이 아니라 3층 높이에서 떨어지고 막 난 저 존이 골병 들겠는데 그 생각을 나 계속했거든 영화 보면서. 3층 높이에서 떨어지는 거는 대역이 한 그 거의 이만큼까지 떨어지고 나머지 1m만 키아누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 두 개를 연결해서 붙였다고. 제가 좀 찾아봤거든요. 네. 비하인드 씬을 찾아봤는데 떨어지는 거 진짜 떨어지긴 하더라고. 이렇게 떨어지는데 한 1m만 키아누가 밑에서 쿵 떨어지는 거 하고 계단도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나 되게 신기하면서도 나는 계단 되게 현실적이란 말이에요. 무슨 이렇게 막 진짜로 막 CG로 갖다 붙일 그런 씬이 아니라서 굉장히 막 서로 막 꺾이고 그러니까. 막 떨어지고 막 이렇게 뒤집어지고 하면은 그런 거는 우리가 실제로 계단 발만 살짝 헛디뎌서 어디만 딱 부딪혀도 엄청 아프잖아요. 근데 그거 보신 분들은 약간 이해를 할 텐데 저 정도면 그만 굴러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싶은데 나도 그랬어. 근데 정말 끝까지 밑에까지 다 굴렀잖아. 너무 굴러가지고 어. 그거 보고 나면 인생 더럽다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드는데 나 진짜 존윅이 걱정됐어. 존윅 골병 들겠는데 네. 이 싸움 이후로 살아남는다 하더라도 과연 뭔가 약간 그 장면 보면 이러다가 이거 키아누 형님 유작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아니, 들 정도라 정말 이 존윅 4의 의의는 개선문과 계단이 아닐까 그렇습니다.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계단에서 그래서 이 케인이 견자단이 함께 연합을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역시 그래 그 100% 나쁜 놈일 리가 없어 이 생각을 해가지고 근데 처음부터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 뭔지 몰라도 견자단이 한 건 해줄 것이다.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죠.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호적수로서 자꾸 그 존윅을 노리는 게 아니라 분명히 뭔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견자단도 그냥 그 원래 설정상도 원래 알던 이제 사이인데 그치. 원래 알던 옛날 친구인데 이제 부득이하게 딸과 만나기 위해서 그렇죠. 이제 후작에게 약점을 잡혀서 어쩔 수 없이 협조하고 있지만 뭐 자기 본심이 존윅을 싫어해가지고 죽이려는 건 아니다.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계단에서 협력을 이제 하게 되고 난 좀 개인적으로 그 계단에서 이제 그 후작 부하 중에 가장 그 이제 그 대장 있잖아. 그 캐릭터 이름을 모르겠는데 네. 그 정장 입고 네. 은근히 되게 맷집 세고 네. 은근히 계속 그 견자단이랑 존윅한테 맞아도 계속 와. 근데 약간 나 딴 생각이 하고 있어서 그런가. 쟤 아까 죽은 것 같은데 아직도 있네. 약간 네. 계속 나왔는. 계속 그 일본부터 개선문 계단까지 계속 와가지고 계속 케인이랑 네. 존윅이랑 계속 싸우거든요. 의외로 그 걔도 되게 명줄이 길어. 명줄이 맞아요. 길고 되게 별로 아무리 맞아도 이게 별 타격이 없더라고. 그리고 약간 그 후작 배우 아니 후작 부하들 중에서 조금 간부급들은 뭐 안에 뭘 이렇게 약간 보호구를 찾는지 되게 막 팔로 막 뭘 막으면서 막 이렇게 데미지를 잘 안 입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하가 되게 일단 인상 깊은데 너무 그 부하의 최후를 조금 너무 그 조롱 같이 이렇게 처리한 거 아닌가. 난 조금 그게 그 개. 개 오줌으로 마지막에 마무리가 되는데 또 그 개도 애견이잖아. 걔도 그 흑인 얘 뭐냐 이름. 존윅의 교훈은 동물을 사랑하자 이런 건가? 그 추적자. 추적자라고. 그러니까 얘도 이제 이제 노바디라고 나오나? 예. 나싱이라고 나오나? 뭐 어쨌든 노바디라고 나왔을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얘는 이제 약간 프리랜서 킬러인데 이제 한마디로 뭐 자기 돈 더 주는 사람한테 하려고 해서 이제 후작한테 자꾸 막 그 몸값을 올리지. 후작이 궁지에 몰릴수록 그 약점을 이용해서 이제 하지만 얘도 결국에는 뭐 후작 편대로 안 해주지. 네. 존윅을 좀 더 좋아해서 그런가. 그래서 이제 자기가 그 세퍼트를 데리고 다니는데 그 세퍼트가 그래서 이제 그 후작 그 부하를 그렇게 약간 좀 그 부분은 좀 어이가 없긴 한데 약간 네. 코믹적인 요소로 넣은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코믹적인 요소를 넣은 건데 나는 조금 이제 그냥 왠지 내 개인적으로 그 캐릭터가 그 정도까지 해야 되나? 네, 그렇게 약간 조금 너무 이렇게 희화화될 최후를 맞아야 할 건가 좀 싶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되게 강한 호적수 중에 한 명이었는데 너무 그 캐릭터를 그렇게 약간 비웃는 듯한 어조로 그렇게 최후를 하게 하는 게 나는 좀 너무 또 그 걔한테 거시기 물려고. 이거 너무 솔직히 그 걔 나오면은 좀 너무 또 그런 식의 개그를 치잖아 솔직히. 네. 분명 또 왠지 또 거시기 물라고 시키는 거 아니야. 역시나 그걸 하더라고. 그래서 좀 아무리 악역이지만 저런 거는 좀 너무 저 빼먹을 뻔했네요. 그리고 이제 그 개선문과 계단 또 전에 그거 있잖아요. 그 약간 게임처럼 탑뷰 위에서 네. 마치 그 옛날 GTA 1이나 2를 보는 것 마냥 약간 그게 실제로 있었던 무슨 게임에서 영감 받아가지고 네 맞아요 그거. 그 감독이 게임에서 영감 받은 얘기했던데 그 탑뷰로 이렇게 딱 네.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점으로 오, 해가지고 그거. 네.
아주 추억이 새록새록 돋는 네. 그런 그 뷰. 그 화염탄 같은 거 이게 빵빵 나가면서 이제 네. 그레네이드 런처 같이 이제 근데 그걸 조금 더 시각적으로 이렇게 그쵸. 불꽃 나오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아까 메탈 슬러그 좀 생각나고 약간 메탈 슬러그 그치. 그 화염탄 맞아. 그것도 생각나고 그래서 이제 그 장면도 참 잘 찍었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견제단과의 1대1 대결 네. 약간 서부의 총잡이 같이 대결해가지고 근데 이제 항상 보면서 분명 이제 그런 장면 볼 때마다 관객은 아 견제단도 죽으면 안 되고 조이도 죽으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지? 마치 북두의 권에서 그 켄시로와 레이가 서로 네. 부득이하게 싸우지만 이제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근데 역시나 그런 느낌으로 서로 목숨은 빼앗지 않고 다 잘 원만하게 해결하고 후작은 이제 죽는 거고 그렇게 됐죠. 그래서 잘 마무리됐고 이제 또 그 후작의 전령으로서 이제 그 클랜시 브라운이 나오잖아요. 네. 그 쇼생크 탈출해서 유명한 이 할아버지 언제부턴가 약간 이제 이렇게 딱 그 수염 노인 캐릭터로 되게 굉장히 멋있죠. 잘 카리스마 있게. 돼가지고. 예. 원래 장신이신 분이라 그러니까 옆에 그 후작이 키가 엄청 커 보이던데 옆에 같이 쓰니까는 키 네. 차이가 많이 안 나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또 건물리에 건물리에로 유명했던 아, 네, 이 카론이라고 하기도 하고 샤론인 이제 그 이 흑인 네. 컨시어지. 네. 그 배우분이 돌아가셨죠. 네 돌아가 근데 난 좀 그게 그분 돌아가신 걸 알았는데 영화에서 죽길래 조금 그렇더라고 마음이 되게 아니 영화에서도 죽는데 실제로도 돌아가셔가지고 그러게. 이제 다시는 그분을 뵐 수 없는. 이분도 뭔가 엄청 큰 역할은 아니지만 딱 이 존윅의 어떤 세계관을 그치. 그 빛내는 네, 굉장히 맞아요. 중요한 역할이란 말이죠. 되게 딱 그렇게 그 유명한 장면 총은 뭘로 네. 아시겠습니까? 딱 그거 되게 멋있는 장면인데 지금 이 4편 이 개봉된 이후에 많은 팬들이 이제 왈가왈부하고 있죠. 존윅은 죽었다. 아니다 살아 있을 것이다. 그치. 예, 서로 논란이 분분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다 보고 나서 이거 이제 안 나오겠는데 난 이랬거든. 뭐 존 죽었는데 나올 게 더 있나? 근데 싶었는데. 이제 그 시나리오에서 물론 쟤네가 뭐 사실은 살아 있지롱 하고 이제 살려내면 땡이긴 한데 그렇지. 키아누 형의 그 인터뷰를 보면은 아마 안 나올 것 같은 안 나올 확률이 더 높지 않나 싶은데 왜냐면 본인은 이 마무리가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네, 근데 저도 솔직히 내 개인적으로도 그냥 요번에 딱 이렇게 죽은 걸로 하는 게 깔끔할 것 같아서 그렇죠. 뒤에 또 물론 뭐 5편 나온 나도 보긴 하겠지만 안 볼 수는 없지. 근데 솔직히 또 그리고 좀 근데 이게 요번 4편은 되게 좀 비장미 있게 맞아요. 진지하게 네. 잘 끝냈기 때문에 여기서 또 뭐 사실은 살아있었지롱 이러면은 좀 난 약간 뇌절 느낌 날 것 같아가지고 장난 아니야 약간. 예. 근데 물론 이제 뭐 또 그 살아있다고 추측하는 사람들은 이제 뭐 근거가 이제 마지막에 윈스턴이 뭐 되게 좀 그 무덤 바라보는 약간 거기서도 별로 그렇게 죽어서 막 슬픈 느낌이 아니라 어딘가에 잘 살아 있겠거니 약간 뭐 그런 느낌이라 가지고 뭐 묘는 감이오고 이제 그냥 안 죽은 거 아니까 약간 뭐 좀 그렇게 홀가분하게 바라본다 뭐 그런 해석도 있고 이래 가지고 근데 사실 뭐 어차피 그러니까 마치 그런 거야. 떡하니 대놓고 존윅의 시체를 보여주면서 영화에서 존윅 이즈 다이 했으면 이제 뭐 그거는 빼박이지만 어쨌든 우리는 존윅의 시체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뭐 제작사가 사실은 살아 있었습니다라고 하면 뭐 우리는 뭐 할 말은 없지. 원래는 그 엔딩이 다른 엔딩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서 죽는 엔딩, 사는 엔딩이 있는데 감독이 사는 엔딩은 웃긴다. 그래서 죽는 웃긴다. 엔딩 해야 된다 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그 시사회를 했었대요. 테스트 시사회를 2개를 엔딩을 다 봤는데, 그러니까 개봉 전에 이제 그 뭐 어쨌든 그 사람들이 했겠죠. 위에서 결정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제 봤을 때 엔딩 쪽이 더 나은 것 같다라고 해서 감독이 엔딩으로 밀고 붙여서 이렇게 엔딩이 났는데. 물론 저쪽에서 우리 좀 5편으로 더 좀 땡겨야겠는데라고 생각하면 이제 다른 엔딩에 다른 버전으로 해서 사실은 이랬었다라고 이제 뭐 나올 수는 있겠지만 땡겨야겠는데. 사실 제가 볼 때는 그 이번에 엔딩이 이제 완벽하게 사실은 네. 이제 마무리를 감독은 지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4편의 그 마무리가 네. 깔끔한 것 같아. 그렇습니다. 여기서 더 살았다고 나오면 또 그거 너무 구차할 것 같아 그러면. 저희
돈을 좀 더 땡기고 싶어요. 뭐 그런 느낌이 되니 버리니까. 그래서 만약에 존윅이 5편이 나와서 살아 있었지롱 하면 이거는 약간 이게 멀티버스야. 다른 세상, 다른 세계지. 그렇네. 예, 여기서 이어지는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뭐 어차피 다 마무리된 거 하잖아. 스토리적으로는. 더 싸울 거리가 없잖아요. 그쵸. 네. 예. 싸우려면 또 새로운 또 건수 만들어야지. 그러려면 또 살았는데 또 누구랑 또 시비 붙어서 또 어떻게 됐다 또 이렇게 돼야 되니까 구차하니까 그냥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깔끔했습니다. 그쵸. 네. 그리고 이제 또 약간의 이제 그 쿠키 영상 나오잖아요. 아 마지막에. 그래가지고 그게 뭐 약간 이제 뭐 복수는 복수를 낳는다 뭐 이제 이런 느낌인데. 그치. 근데 어쨌든 뭐 우리가 존윅 보려고 그러니까 키아누 보려고 보는 거지 뭐 또 그 다른 얘기 보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이제 뭐 그걸로 또 어떻게 그걸 후속편을 어떻게든 만들 또 파생을 한다 치면 또 하겠지만. 뭐 네, 근데 뭐 아무튼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4편에서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네. 완벽하게 이제 저는 만족합니다. 네, 저도 더 이상 뭐가 없어도 네. 충분히 이제 4편으로 보여줄 거 다 보여줬고. 그리고 사실 잘 이 마무리돼서. 이상의 액션을 더 스케일 큰 액션을 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그러게. 네, 저 개선문과 그 계단은 정말 저는 뇌리에 박힐 액션이라서. 그리고 이제 뭐 견자단 불러왔으면은 그 이상의 누군가 나와야 그렇지. 된다는 얘기인데 누굴 더해 지금 이 시점에서. 없을 것 같은데. 없죠 지금은. 그래서 아무튼 존윅 진짜 그러니까 어차피 뇌를 비우고 보는 영화인데 액션 쾌감 뭐 그렇지. 좋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참 이렇게 극장에 볼 게 없잖아요. 없는데 뭐 저는 존윅. 내가 졸면서도 내 14,000원이 아까워. 절대 졸면 안 돼. 보다가 이제 그나마 개선문 와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눈이 뜨여서 다행히. 아무튼 네, 그 존윅은 반드시 극장에서 보는 거를 그렇죠. 네. 추천드립니다. 큰 화면으로 보는 게 좋죠. 자, 그래서 오늘은 존윅4 얘기만 하면 짧을 줄 알았는데 존윅4 얘기만 할 걸 그랬나? 너무 길게 얘기한 것 같은데. 네. 아무튼 그래서 이 4편까지의 그 존윅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어차피 그 존윅 얘기를 전에가 이제 저희가 그러니까 전에 방송할 때도 존윅 얘기를 언젠가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결국 이렇게 됐네요. 4편 와서 할 수 있게 되었네요. 새롭게. 네. 진 컨잡을 시작하면서. 자, 오늘은 저희는 이제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얘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서 뵙겠습니다.